이번 주에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업적이 바뀌실 거예요. 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사가 절대 안 믿어요. 보험금 안 주고 황당한 얘기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고객분들이 보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역시 보험은 사기꾼, 보험사 놈들은 지들 돈 벌려고 절대 뭐 팔아먹을 때만 팔 때만 뭐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암 진단비조차도 똑바로 보험금을 안 주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걸 보고 비슷한 감정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도 고객한테 적절한 화법이 나오셔야 돼요. 이 기사 취지는 이거예요. 뭐 요새 가장 이슈인 의료자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엄청나게 과잉 활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용은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자문 조심해라, 보험사가 의료자문 많이 하는데 그거 조심해라라는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훌륭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제목이 엄청나게 어그러져. 제목이 암 진단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안 믿고 보험금을 안 줘, 이런 보험을 왜 가입해? 이렇게 나쁜 보험이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보험사 믿을 수 없다, 보험금도 안 주는 나쁜 놈들, 이렇게 매우 안 좋은 뉘앙스로 보여지는 제목이라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이 앵커링 효과가, 라벨링 효과가 얼마나 무섭냐면 내용보다 이 제목만 기억해요. 그러면 고객들은 제목을 기억을 하면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이런 12월은 이런 기사를 그냥 스크랩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스크랩 자료 많이 활용했잖아요. 스크랩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제가 좋아하는 질문화법을 쓸 것 같아요. 고객님, 요새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고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고객은, 좀 착하신 분은 우물쭈물하면서 답을 못 하실 거고, 직설적이거나 당당하신 분, 성격이신 분은 말씀하시겠죠. 역시 보험은 그렇더라. 보험사는 돈 받을 때만 좋아하고 보험금은 잘 안 주는 게 보험사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법은 예스벗입니다. 항상 예스벗이에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이런 경우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핵심이잖아요. 예스 버스. 그런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가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연말에 연말연시가 보험이 대박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때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대박달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언론사가 도와준다, 주변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매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되고, 고객을 만났을 때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를 같이 보면서 시작하십시오. 고객과 이런 기사를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하시면 굳이 보험에 대한 니즈 완기, 어렵게 보험에 대한 텔링을 하시지 않아도 그냥 보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심도 있는 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뉴스를 보면서 역시나 믿을 사람이 없어서 걱정돼요. 보험은 걱정스러워요. 잘 가입하고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는 우리가 딱 원하는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은 잘 가입하고도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그 보험을 누구한테 준비해야겠냐? 누구랑 상담해야겠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겠냐? 이런 핵심적인 얘기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이 언론 덕분에, 주변 덕분에 대박달이다, 너무 편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에 정말 여러분들 영업이 안 되는 건 고객 탓이 아니고 여러분들 활동량 탓이고 여러분들 화법 탓이에요. 이런 거를 그냥
언론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놔두시면 안 돼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1세대 실손은 내릴 거고, 뭐 제가 며칠 전부터 봤던 기사가 한 10% 정도 1세대 실손은 내릴 거고, 3세대 실손은 손해율이 어마어마해서 보험료가 오를 거다라는 내용이 기사예요. 이거는 고객님이 실손보험이 몇 세대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것 같아요. 1세대인 분들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내리기도 하네 라고 고맙게 느끼시는 분 계실 거고, 3세대, 특히 1세대에서 3세대로 실손 전환하신 분들은 야, 내가 보험료 비싸져 갖고 3세대로 기껏 실손 전환했더니 내가 1세대 가입하고 있을 때는 쭉쭉 올리기만 하고 이제서 내리고 내가 3세대 가입하니까 내 거를 올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또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어떤 지금 상품을 가입하고 계시냐, 실손 전환을 3세대로 했냐, 4세대로 하셨냐에 따라서 이 기사를 보고 또 희비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스벗 화법입니다. 예스벗 화법이고, 실손보험이 올랐든 내렸든 보험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내가 고객과 대화를 나눌 이슈가,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제가 라이브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연말 연시는 계속 이런 이슈들이 우리의 이야기 거리를 찾아준다. 거리를 찾아준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거리를 가지고 고객들이 가장 관심 많고 걱정 많은 게 실손이니까 이 거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내게 올랐다. 오를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객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험을 잘 가입하셔야 되고, 비록 3세대를 저한테 가입하셨더라도 앞으로 보험금 잘 지급받게 제가 케어를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만약에 1세대 고객이다. 고객님 정말 다행이시다. 그동안 계속 쭉쭉 보험료가 오르기만 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 뭐 2만 원에 가입하신 게 10만 원이 돼서 정말 상심 크셨을 텐데, 이제 조금이라도 내린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혹시 실손 외에 보험이 잘 돼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꺼리 삼아서 잘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지금이 연금 가입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제가 감히 예측을 했죠. 바닥일 거라고. 그리고 빠르면 내년부터 금리 인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다우가, 미국 지수가 연고점을 계속 찍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연준 파월 의장이 내년에 3번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아주 공식 발표를 해버렸죠. 주가가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변액연금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주가가 선반영돼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말은 특히나 연금 저축 핵심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걸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더니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객님, 연금을 생각하셨을 때 더 늦추다가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제가 그리고 라이브 때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시기가 없다니까요. 5년 이상, 10년 이상 일해보신 분들, 이 일을 안 하셨어도 증시에 5년 이상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증시가 흔히 박스피라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코로나 어떤 유동성 덕분에 말도 안 되게 이제 자금이 풀렸고, 자금은 풀렸는데 경기가 어느 쪽으로 갈지, 경기가 하락으로 갈지, 경기가 살아날지 불안하기 때문에 증시가 되게 오락가락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국가 주도적인 정책으로 흘러갔던 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미국 정책의 판단에 의해서 내년에 이제 금리를 이제 드디어 인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흘러갔을 때 결국 수혜를 보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보는 건 결국은 증시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는 내 고객들을 그 수혜를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 고객들에게 뻔히 예정돼 있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사실 미국 지수를 보면 최근 3년에서 최고점이고 올라갔던 게 내려갔다가 이제 회복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확실하게 회복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미 회복을 지나가는 추세예요. 이미 회복하고 상승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하는 흐름에 있을 때 내 고객들을 여기 올라 태워줘야죠. 사실 변액이라는 거,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하필 내가 투자했을 때 여기서 투자했는데 요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미 요 국면을 지나왔다 이거예요. 지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정말 당당하게 내 가족에게도 추천할 만한 그런 좋은 시기다. 고객들한테 내 가족이라도 추천할 만한 정말 좋은 시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재밌게도 상품도 도와주고 있고, 그죠? 변액연금을 투자하시라고 권할 수 있는 10년 이내에 이렇게 당당하게 변액연금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고객을 위해서 당당하게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시기, 최적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꼭 변액연금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너무 좋은 상품 있잖아요. 변액인데 5%, 6%, 7% 확정이 되잖아요. 이런 상품 뭐가 걱정돼요, 사실. 안 그래도 이런 시기라서 걱정이 없는 투자 상품인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만약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5%, 6%, 7% 확정을 준다는데 사실 투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좋은 시기죠. 그리고 고객은 항상 지금 말씀드리지만 연말 연초에만 연금에 관심이 있다. 연말 연초에만 연금에 관심이 있다. 이때를 놓치지 마셔라. 변액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 6%, 7% 변액이지만 5에서 6%, 7% 확정해주는 그런 상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변액 자격증이 없다. 그럼 KB라이프 양로보험 하세요. 너무 좋아요. KB라이프 양로보험 하시고 아니면 두 군데가 130% 환급률 찍는 단기납 중심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5년 납, 7년 납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은행보다 장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납 인 경우에는 10년 납 10년 환급률이 130% 찍으면 이게 적금으로 몇 프로짜리냐면 적금과 비교하는 건 원래 맞지 않지만 적금으로 따지면 7% 단리 적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7% 단리 적금이 어디 있어요? 7% 단리 적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7% 단리 적금. 근데 그게 은행은 기껏해야 1, 2년 보장을 해줍니다. 고금리를. 1년 고금리하고 2년 차에 금리가 확 떨어진다거나 좀 길면 2년 고금리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만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근데 이 상품은 무려 10년짜리고 10년을 채웠을 때 130%, 139%나 130.9%나 130.3%뭐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있죠. 이 정도 환급률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단점은 뭐예요? 10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거. 그만큼 설계를 잘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고객님의 현금 흐름에 맞춰서 적정한 보험료를 맞춰주시면 10년 유지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이 상품이 좋다고 너무 강력하게 어필하고 너무 은행 상품인 것처럼 어필해서 과한 보험료를 갖고 오지 않으시면 돼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갖고 오시면 130% 환급률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단기납 종신보험을 활용해 주시고 변액이 없다면 단기납 종신보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KB라이프 5년짜리를 하실 거라면 저라면 KB라이프 양로보험 할 것 같아요. 기간에 맞게 내가
변액이 있냐 없느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3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꼽은 건 부자들이 어떻게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봤는데, 여기서 100억은 내야 부자라고 느끼는데 100억을 모을 때까지 이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억을 모을 때까지 보니까 42세까지 종잣돈 8억은 있어야 되더라. 42세까지 종잣돈 8억은 있어야 100억 부자 되는 길이 수월하더라 라는 게 이제 요번 2023년 부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기사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 그럼 이런 기사를 봤을 때 고객한테 같이 보여준다고 할게요. 그럼 어떤 화법이 나올까요? 내가 만난 고객들의 99.9%가 42세 시점에 8억이 있을까요? 43세 고객님을 오늘 만났어. 45세 고객님을 오늘 만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종잣돈 8억이 있을까요? 아마 99.9%의 고객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 기사를 보고 좋은 반응을 할까요? 안 좋은 반응을 할까요? 아까 첫 번째 기사, 암진단 기사랑 똑같은 겁니다. 나는 42세가 넘어서 45세인데 종잣돈 8억은커녕 1억도 없어. 이런 반응이 아마 대부분 나오실 거예요. 이런 반응이 99.9% 나올 겁니다. 나는 39세인데 종잣돈 8억은커녕 1억이라도 모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답이 나오거나, 나는 45세, 47세인데 종잣돈 8억은커녕 1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업이 쉽고 영업은 진리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뭐다?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정해진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객이 그렇게 얘기할 게 뻔하고 우리가 만나는 99.9%의 고객은 그런 반응을 하실 거예요. 그럼 해야 할 것도 뻔하잖아요. 고객님, 우리가 100억 부자는 못 되더라도 100억 부자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조그만한 꿈이라도 조그만한 집이라도 원활한 노후라도 누리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시작하시죠. 이왕 지금 종잣돈 8억은 못 만들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종잣돈 만들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왜 맨 마지막에 놨냐? 이런 화법을 쓰시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당신의 종잣돈 만들기를 만들어 드리겠다. 당신의 완벽한 보험, 충분한 보험, 든든한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여러분이 요번 주에 말씀하셔야 되는 핵심입니다. 필수예요. 이번 주에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영업일이 8일,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밖에 없어요. 다음 주는 사실은 그거 거두러 다니시느라 그 시간도 사실 빠듯할 거예요. 고객들이 연말이라 바빠서 안 만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 하셔야 될 멘트들 아예 제가 찍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기사를 활용하시는 화법까지 찍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활용하세요. 이번 주에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업적이 바뀌실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화법 그대로 사용해 보시고요. 연말 아주 알차게 보내시고, 혹시라도 이것들이 연말에 계약이 안 나오더라도 1월을 시작을 2024년 시작을 따뜻하게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화법과 이 기사 내용들 잘 활용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